안녕하세요. 스토리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캐논의 플래그십,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이제 플래그십 바디인 R3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3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R1이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R1이 아니라 R3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R3가 어떻게 나올지 캐논의 발표와 루머를 조금 섞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세로 그립이 달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죠. 캐논에서 만드는 원두막과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나오는 카메라 같은 경우 크기도 상당히 크고 이 세로 그립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무게나 이런 거는 이제 꽤 클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어요. 미러리스 바디이지만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캐논 특유의 이 민둥머리 디자인을 잘 살려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칭찬을 해주자면은 이 앞부분에 커스텀 버튼이 무려 5개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커스텀 버튼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버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까지 하면 5개고 하여튼 기본에 4개는 있으니까는 이게 굉장히 편리한 그런 버튼이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버튼이 없는 것하고 있는 것하고는 촬영할 때 천지 차이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전에는 R1의 네이밍을 달고 있다가 이게 R1까지는 안 되겠다. 이래서 마케팅 차원에서 R3로 네이밍을 변경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캐논의 발표에 따르면 최대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계식 셔터로는 20프레임까지 밖에 안 되고 전자식 셔터를 이용했을 때 30프레임까지 되는데 그 전자식 셔터를 많이 손을 봤다, 이렇게 캐논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실제로 이 카메라가 나와서 살펴봐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죠. 드디어 이제 아이 컨트롤 AF가 부활을 했다. 아마 나이가 이렇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굉장히 새로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고, 나이가 제 또래라든지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컨트롤 AF가 뭐냐 이러면은 옛날 1992년 EOS5에 처음으로 탑재된 그런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이냐 하면은 이 뷰파인드를 쳐다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5개의 척끝점이 있습니다. 이 초점을 잡을 수 있는 척끝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쳐다본다, 눈을 이렇게, 내 눈이 있잖아요. 이 눈이 여기를 딱 쳐다본다 그러면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가 삐빅하면서 여기에 있는 물체에 이렇게 여기 사람이 있겠죠. 이 초점이 맞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겠다 이러면은 내가 여기를 쳐다보면은 여기가 삐빅하면서 초점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EOS5 같은 경우에는 이 총 5개의 측끝점이 있었던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EOS5 저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은 이 EOS5나 이런 것들을 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나름 쌈박한 기능이었다, 나름 신기하다. 그렇지만은 실전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잘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를 쳐다본다든지 어떤 인식의 속도라든지 오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 있는 요게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아마 조리개 미리 보기 점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얘를 딱 쳐다보잖아요. 얘를 딱 쳐다보면은 내가 F를 5.6으로 했다 그러면은 조리개가 미리 딱 좋아져 가지고 이 심도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째려보더라고 아주 그냥 눈이 사시가 될 뻔한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아무튼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발전을 해가지고 98년도에 EOS3에서 훨씬 더 많은 척거점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98년 넘어가면서 2000년이 되고 디지털로 넘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 컨트롤 AF가 완전히 이 캐논에서 사라진 그런 옛날의 추억 같은 그런 기능이 되었는데 최근에 EOS R3가 나오면서 이 기능을 부활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간이 2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캐논에서도 아마 조금 더 매끄럽게 잘 되게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지만은 옛날에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이게 잘 작동이 될까 조금 의문이 아직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직접 사봐서 이걸 테스트 해봐야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convenient file transfer 이래가지고 편리하게 이제 파일을 이제 전송할 수 있다 이러는데 아마 USB 유선 케이블은 USB-C 타입의 제너레이션 2.0 그러니까 젠2가 들어가서 최대 10GBps의 속도 그러니까는 전송 속도로 보자면은 최대 1GB의 파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속도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USB-C 타입 젠2를 써보면은 한 600에서 700MB per second 정도 나오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캐논에서는 무선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미리 발표를 한 거 보면은 제가 기대하던 내가 원하는 이런 와이파이 그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이게 이 카메라에서 내 컴퓨터로 파일을 쏴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빠른 고속 와이파이를 탑재를 해가지고 그런 집에 와가서 잠깐 이 카메라를 놔두면은 자동으로 이게 컴퓨터에 모든 내가 오늘 촬영한 사진이 쑥쑥 들어가 있는 그런 마법 같은 기능이 될지 그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썼던 그런 와이파이 기능을 내가 이제 컴퓨터나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선모드로 해가지고 그냥 이게 뭐 블루투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기존에 쓰던 그런 실망스러운 기능일지는 이것도 실제 나와봐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최근에 나온 거를 보면은 R3도 제가 생각하는 듯한 그런 스마트한 카메라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 발표한 내용이고 실제 디테일한 스펙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루머가 엄청나게 돌고 있는데 그 루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논의 공식 발표로 이 센서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한 센서를 넣겠다 이랬는데 아마 4,500만 화소 정도의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면 조사형의 BSI 이면 조사형의 그런 센서를 탑재하지 않을까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듀얼 픽셀 AF 그러니까는 자동 초점을 듀얼 픽셀을 사용했던 거를 발을 하나 더 똥해가지고 이제 쿼드 픽셀 오토포커스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루머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 셔터는 20프레임 그러니까 초당 20장 찍고 전자식 셔터를 사용했을 때 30장을 찍는다. 그 다음에 새로운 화이트 밸런스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다 이러는데 이 화이트 밸런스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동영상 같은 경우에 이 R5와 비슷하게 8K 30프레임 로우로 레코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 하는 게 이 루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루머를 종합해 본다면은 소니의 알파1보다는 조금 임팩트가 떨어지지 않나. 이게 그 R3가 훨씬 더 후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캐논에서는 이 R1이라는 네이밍을 버리고 이 중간 단계인 R3를 먼저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 소니를 밟아줄 수 있을 만한 스펙이 됐을 때 그때 이제 R1을 붙이겠다. 누가 뭐래도 이 카메라의 왕자는 이 캐논이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네이밍을 변경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크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큰데 이렇게 소니의 알파1하고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우람한 걸 알 수가 있죠. 거의 DSLR 1D 시리즈와 큰 차이가 없는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은 이 프로페셔널급 카메라에서 굳이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 버튼도 몇 개 막 빼고 그립감도 안 좋고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배터리를 이만한 거 집어넣고 아주 그냥 무식하게 그냥 그 신경 안 쓰고 계속 촬영할 수 있게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버튼도 많이 달아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올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라든지 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 같은 회사에서 나온 R5하고 비교했을 때도 크기 차이가 상당히 크죠. 특히 물론 세로 그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로 이 길이가 긴 거는 당연한데 이 가로폭도 훨씬 더 커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니콘의 Z7 II, 니콘의 이제 미러리스죠. Z7 II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도 굉장히 크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니콘에서 Z1이 나오기로 했는데 Z1 역시 이 세로 그립이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크기는 이 R3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R3보다는 조금 작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그것도 나와봐야지 정확한 스펙을 알 수가 있죠. R3가 나오면은 예상으로 얼마 정도 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1DX 마크 3가 있죠. 이게 $6,500 미국에서 이제 그 세금 빼고 B&H에서 저번에 제가 세금 빼고 얘기 안 했다고 엄청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세금 얘기했는데 회계 숫자에 약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해서 보시고 B&H에서 $6,500에 이제 판매를 한다. 그리고 저같이 해외에서 구입을 하면은 미국 내 세금은 안 내죠. 수입 관세만 내고. 아무튼 그래서 $6,500다. 그런데 EOS R5가 약 한 $4,000 정도에 팔리고 있죠. 약 $4,000에 팔리고 있는데 보면은 이 알파1이 이제 $6,500에 책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DX 마크 3 그러니까는 이 카메라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이 왕자급이 $6,500인데 소니는 세로 그립도 없는 이거를 갖다가 $6,500에 팔아먹고 있으니까는 캐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했다. 제가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R3가 나오면은 저는 $7,000 정도에 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7,000에 팔면은 국내 정발가는 약 한 9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요. 소니 알파1이 80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비싸게 팔아먹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캐논의 마케팅이 상당히 뛰어나죠. 강세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철저한 이 시장 조사와 파악을 해가지고 가격을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7,000에 한번 베팅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이 카메라 사업을 하고 있는 캐논의 회사가 있죠. 그게 이제 캐논이 컨슈머 이미징 코리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1274%나 되는 배당금을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제가 이쪽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는, 이 돈을 이렇게 캐논 그 국내 그 지사에다가 쌓아놨다가 그 돈을 일본 본사에서 다 빼갔다. 그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은, 한 455억 정도 되는 돈을 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얼마의 돈을 빼갔는지 이거를 쭉 살펴보자면은 지금 2020년에 빼간 455억은 굉장히 큰 어마무시한 이런 금액인 게 맞죠. 그래서 일설에서는 캐논이 한국을 올림푸스처럼 철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캐논 코리아의 이 실적을 살펴보면은 계속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게 맞죠. 전체적인 모든 이 카메라 업체들이 이런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 파란 줄로 되어 있는 이게 매출액이고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 막대가 이제 당기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자면은 2019년에서 비해 가지고 2020년에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이 많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죠.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이 R5를 많이 팔아먹었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1등을 달리고 있는 캐논도 지금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업체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와 함께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스마트폰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변명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카메라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이 발전이 느리다. 그러니까는 이 소비자를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런 메모리 문제라든지 뭐 배터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죠. 이게 뭐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 카메라 자체가 이 스마트폰화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얼마나 이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다시 이 카메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카메라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잠재력이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카메라로 넘어올 때 그런 어떤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올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도외시하고 그냥 뭐 AF라든지 뭐 연사속도 그리고 뭐 자동초점 이런 것에만 집중해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행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카메라 업체들이 빨리 각성해가지고 소비자를 위한 그래서 소비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카메라를 만들어주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캐논 EOS R3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